해보겠습니다. 자, 우리의 허준이 교수, 김성준 선생님께서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저 그렇게 대단하게 너가 전수에 썼잖아. 자, 한번 보세요. 허준이 적응하는 걸 한번 봅시다. 이거. 치우겠습니다. 시험에 백몰이나 이용했어요? 너무 쉬워. 조사가 뭔가 잘못됐나요? 아니요. 네. 잘못했어. 죄송합니다. 그냥 다시 한번 써야겠다. 공부 나오더라고? 네, 아니에요. 네. 해볼까요? 주환이가 할까? 확인했는데. 주환이가. 이번에 1번만 다 해. 이게 가문 가문 된다 그럴까? 지난주에 뭐가 나왔고 이제 나왔어. 이 친구하고 선생님들은 나중에 수학자 된다고 되게 좋아하시는 전통적으로. 어? 과학연구소? 그 유리문제 안 물어보시나? 물어보셨어요. 그치? 사람 죽이는 건데 그렇게 하면 쉬워 보이는 거. 첫 번째 문제에서 좀 정중하게 물어보시겠네요. 진짜 선생님이 그 답변 잘하라고 했잖아. 유리문제 물어볼 가능성이 있다고. 경원아, 김종은 지우고 싶다고 했어. 김치는 재밌겠어. 내가 왜 그래? 아 근데 이제 답을 그렇게 주겠다는 게 아니고 이제 답변을 선생님이 처음에 이제 경원이가 막연하게 그래갖고 유리문제 얘기했더니까 당황했거든. 근데 이제 다음에 이제 준비를 잘 해왔어. 누굴 죽이고 이런 게 아니고 외국의 위협으로 우리나라를 북한이 지키기 위해서다. 방어적 측면을 이제 설명하더라고. 되게 좋게 보셨어요, 그러면. 다 좋게 보셔서. 아니. 그걸 예로 들으셨어요. 아인슈타인의 맨하탄 프로젝트였나? 아인슈타인이 핵폭탄 들어간 다음에 후회했다는 거. 맨하탄 프로젝트. 맨하탄 프로젝트 그거 말하셨어요. 저한테.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아인이 참 자, 설명을 한번 친구들에게 해보자. 탄산 나트륨의 방식에서는 일단 1.02g을 넣었기 때문에 상대적 질량인 106분의 1.06을 계산하면 0.01n이라고 분자의 수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반응식에서 분자의 수의 비는 개수비가 같기 때문에 CO2도 0.01n이 되고 그 화합물의 상대적 질량을 이용해 질량을 구해보면 0.44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에서도 NaHCO3의 분자수를 구해보면 4분의 1n이 되는데
마찬가지로 개수비가 1대1이기 때문에 CO2도 분자수가 4분의 1n이 되고 이것을 CO2의 상대적 질량이 44였기 때문에 0.11이라는 질량이 나오고 그리고 이산화탄소의 양과 이동 거리가 비례하므로 0.44 대 0.11은 2대 K라고 비례식을 세워서 그래서 자동차 라인 이동 거리는 0.5km로 있습니다. 잘 풀었죠? 풀과정도 훌륭하고 잘했습니다. 근데 이제 몰 개념 같은 걸 안 배우니까 몰 개념 같은 거 안 배우니까 설명하기 좀 힘든 문제를 주세요. 자, 얘는 얘 신양이 얼마나 되지? 얘 신양이 120에 근데 주어진 양이 1.56이야. 그리고 얘 신양은 얼마? 44잖아, 그지? 44인데 자, 주어진 양은 당연히 100분의 1이 돼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 발생하는 질량이 0.44g. 그럼 부피로 취급하면 얘는 얼마가 돼? 0.25리터만큼이 되겠지. 자, 한편 두 번째 얘 식량이 86이었니? 84였지. 84였는데 자, 주어진 양이 0.21g이면 얘는 400분의 1에 해당해. 400분의 1몰이 되겠지. 자, 이렇게 나타내주고 이때 나타나는 것들은 400분의 1이 돼야 되겠지. 그래서 0.11g만큼이 생겼고 얘를 부피로 환산한다면 0.056리터만큼이 되었다라고 해. 분출하는 기체의 양이 적을수록 얘는 어때? 작용 반작용 관계인데 자, 분출하는 질량이 작을수록 기체의 양이 적을수록 얘는 속도가 느려지는 거야. 얘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속도가 얼마? 4분의 1배가 되겠지. 따라서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는 4분의 1이 되므로 0.5m만큼 이동했다라는 풀이가 되겠지. 자, 두 번째는 자, 더 많은 거리를 보내주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이 필요할까? 여기도 고려되지 않은 것까지 아직 생각하지 마세요라는 것까지 같이 생각해 본다면 자, 병에 구멍을 더 작게 만들어. 여러분 그 효과 무시하라고 했으니까 물리적인 부분부터 볼게. 자, 구멍의 크기를 작게 만들면 분출 속도가 빨라지겠지. 연속방 정식이라는 게 있어. 면적 곱하기 속도가 항상 일정하다. 그래서 바늘구멍이 황소바람 분다라고 했잖아. 같은 양이 같은 압력으로 분출되더라도 구멍이 작을수록 분출 속도가 빨라지게 돼. 따라서 더 빠른 속도로 움직이니까 더 많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그거 고려하지 말자 그랬어. 자, 그렇다면 고려할 대상이 어떤 거야? 기체를 더 많이 발생시키면 되겠지. 투입해주는 약재들을 더 많이 넣어주면 돼, 그렇지? 투입하는 물질들을 더 많이 넣어주면 더 많이 나갈 수가 있다. 즉, 탄산나트륨이나 염산의 양을 증가시켜주는 거야. 자, 두 번째, 반응이 빨리 일어나서 빠르게 기체를 발생시키고자 해. 그렇다면 반응 속도를 빨리 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온도를 올려주고 접촉 면적을 넓혀주고 이런 방법을 쓸 수 있겠지. 그렇다면 여기서는 내부 온도를 증가시켜주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세 번째는 어떻게 얘기할까? 구멍 크기는 그대로더라도 용기의 부피를 줄이거나 해서 기체 내부 압력이 어때? 증가되겠지. 압력이 증가되면 분출하는 속도가 더 빨라질 듯해.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구멍 크기는 무시하기로 했으니까. 그 밖에 또 어떤 방법 생각한 거 있니? 지금 이거 돼요? 어? 그 H2가 생성되잖아요. 근데 온도를 한 곳에서 계속 평균차가 하는 거예요? 100도 이상으로 만들어서 물의 기체 상태를 만들면 더 분출 속도가 빠르지 않을까요? 너 그것도 썼어? 두 개밖에 없어가지고 두 개밖에 생각 안 났어요. 많이 없었어요. 인간이 붕했구나. 또 다른 방법 쓴 사람 없니? 응? 상관없지 뭐. 천도에서 반응시키는 거지. 반응식을 너무 잘 썼어. 반응식을 분석을 잘했어. 보통 우리 양론 이야기할 때 황양론 할 때 이런 식으로 비례관계에서 많이 풀고 있거든. 황양론 할 때는 반응식 쓰고 양을 비례 문제로 바꿔서 쓰는 것들을 아니까 잘 봐주세요. 자, 평가 3번.
얘들 되게 무식하다. 요즘 선생님한테 이상한 알고리즘 갖고 자꾸 나한테 문제 푸는 그게 나온 유튜브에 뜨는데 잠깐 봤는데 이게 개 어이없어요. 암산은 것도 되는 거를 왜 계산을 하지? 이거 얼마지? 299잖아. 물론 계산인데 여기 계산하고 있어. 어이없어서. 재밌는 사람들 같아. 이것도 막 조회수가 웬만이야. 요즘 엄청나게 뜨는 게 인수분해가 엄청나게 뜨더라. 인수분해가 엄청나게 했어. 예를 들어 기본권 이용하는 게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은 어떻게 해야지? a 마이너스 b 곱하기 a 제곱 마이너스 ab 더하기 b 제곱이지. 플러스야? 플러스였나? 플러스. 근데 그거 갖고서는 이게 푸는 건데 굳이 우리는 중학교 1, 2학년 애들 푸는 거를 고등학교 애들이 푸는 거 같아. 굉장히 잘한 거야? 치고 있으라고? 자, 이제 허준이 교수님들 형준이가 교수 안 찍고 왜? 그냥 수학자 될 거야? 수학자도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 왜? 수학 쓰리라고? 수학도 쓰기. 쓰리라고? 전체로 쓰기. 수학도 굉장히 쓰리야? 공부하는 게 어렵진 않잖아. 공부하는 게 수학은 재밌잖아. 주소가 한 번 나와서 이번 풀어볼까? 넘어갔다는 소리 하라고 그러니? 아니지? 주소가 그럴 리가
이유가 없을까? 세 번이요? 아니 세번 맨 뒤. 왜 뒤요? 주소 친구 발표하는 거 같아. 잘해. 자료 1에서 이 가와 나의 크기가 다른 까닭은 이 가의 위치를 먼저 보면 햇빛이 잘 드는 곳이라고 했으니까 이 가는 굳이 잎의 크기를 키우지 않아도 충분한 햇빛을 받아서 광합성을 할 수 있지만 잎 나의 경우는 그늘진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광합성에 필요한 충분한 햇빛 양을 받으려면 크기를 키워서 받는 햇빛의 양을 늘려야 합니다. 두 번째 문제, 시험관 XYZ의 BTB 유형의 색깔 변화를 관찰하고 해왔는데 일단 BTB 유형이 다 노란색으로 변한 상태에서 잎을 넣어서 실험을 했다고 했습니다. 노란색으로 변했다는 것은 현재 BTB 유형에게 이산화탄소가 있다는 건데 이 잎들이 광합성을 통해서 BTB 유형의 색깔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관찰한 것입니다. 그래서 X 용액 같은 경우에는 은박지로 감싸져 있기 때문에 광합성이 잘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여서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예측하였고, 두 번째 경우에는 LED 전등 한 개를 비춘다. 노란색에서 초록색, 파란색으로 변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유는 잎이 광합성을 하면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내뱉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Z의 경우에도 초록을 거쳐서 파랑으로 변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때는 Y보다 속도가 더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료 3에서 기억의 넓이를 구하라고 그랬는데 기억을 일단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고, 저는 얘를 도형을 쪼개서 이렇게 그렸는데 이렇게 있고, 이 반지름의 길이가 3cm라고 했는데 이때 긴 쪽의 호의 길이가 4파이라고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원주를 먼저 구했는데 원주 6파이 중에 4파이가 이쪽 긴 쪽이니까 짧은 쪽은 2파일 거고, 그러면은 여기가 3분의 1임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120도니까 여기는 60도가 되고, 이 삼각형 AB 여기 한 점을 P라고 쓰겠습니다. ABP는 정삼각형이 됨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래서 이 도형을 구하려면 이거 움직여요. 먼저 이 원의 넓이를 구하고, 그다음에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고, 그리고 선의 넓이를 빼면 되겠죠. 그래서 원의 넓이는 삼각형의 넓이는, 그래서 여기는 3-3을 구했고요. 계산과도 입력해서 네 번째 문제에서 이 가와 나에서 같은 시간 동안 일어나는 전체 광합성량이 동일하게 측정되었는데 이때 같은 넓이에서 일어난 광합성량이 더 많은 잎을 선택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얘랑 똑같이 닮은 친구가 하나 더 있다는 건데, 얘는 그 가와 나를 비교했을 때 닮은비가 3대 5인 것을 확인했고, 이로 넓이비가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넓이에서 광합성량이 같이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러면 작은 넓이에서 광합성이 더 많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역에서 더 광합성이 많이 일어난다고 하였고, 배는 나의
이렇게 넓은 비가 있을 때 광합성량은 이런 비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럼 나의 9분의 25배만큼 더 많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7번 되게 발표 잘하지. 발표 잘하는데 삼각형의 넓이 계산이 특별히 범주를 못 넘어가. 이 넓이 좀 다른 방식으로 그려볼 사람이 있어. 원 중심이랑 P랑 쭉 그은 다음에 그만도 돼 이제 좀 잘했어. 원의 중심이랑 끝자리를 쭉 그은 다음에 두명 저기 세타가 120도니까 3번 네. 파이가 지금 곱하기 360도 240 불렀어. 삼각형 됩니다. 간단하게 쌍이니까 우리가 3분의 1이니까 이 호의 길이와 중심각의 크기는 비례하므로 여기 6파이고 여기가 2파이니까 여기는 120. 그러면은 원과 접선 같은 경우 수직을 만나니까 이 삼각대 닮으면서 60도고 30도고 이때가 3인데 탄젠트 60도 같은 경우는 루트 3이니까 3이어서 밑에서 이렇게 똑같이 나와요. 되게 복잡하게 한다, 그치? 기본 개념 들으면 돼. 그래도 현수보다는 더 복잡해. 그래서 어떻게 얘기해? 코사인 제곱식이에요. 미친놈인가? 미친놈인가? 특수각이라는 거 망각한 거야. 아 생각이 없었구나. 나 얘는 진짜 미친놈인가? 이렇게 됐는데 전체 호의 길이가 자 주소말 대로 여기가 4파이가 아니니까 이제 2파이가 되어야 되겠지. 반지름 3이니까지. 따라서 중심각이 120도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전체 넓이에 대해서 얼마? 3분의 2에 해당하는 넓이가 되지. 3분의 2에 대해 해당하는 넓이니까 이 중심분의 넓이는 얼마? 6파이라는 값을 갖게 될 거야. 6파이 제곱센티미터야. 자, 그 다음에 여기 접선 방향이라고 되고 이쪽도 접선 방향이라고 되거든. 자, 그렇다면 똑같아 방법. 수직하기 때문에 얘가 얼마? 루트 3이 돼버리겠지. 3루트 3이 돼버리겠지. 그렇다면 이 삼각형의 넓이는 이거의 이변과 이변의 크기 곱의 2분의 1이란 말이야. 근데 여기 두 배가 되니까 자기 자신이 돼버리지.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넓이는 9루트 3 더하기 2파이. 끝. 계산 복잡하게 안 해도 된다는 거지. 한손을 이렇게 계산했어. 정삼각형이니까 이 정삼각형의 넓이를 계산하고, 그지? 그 다음에 코사인 제곱식을 이용해서 이 변을 먼저 구했고, 그 다음에 요 녀석 계산해서 높이 계산해서 넓이 구했고. 그래서 생각이 마세요. 코사인 제곱식이라는 게 이용되지 않아도 될 부분이니까 굳이 문제가 가지고 뭐였을까? 그러니까 알고 쓰면서 조절했어요. 근데 뭐 상관없어. 항상 얘기하잖아. 학원 입구에 써있는 카운트 위에 써있는 글자 기억한 사람 있니? 수학의 문제 잘 이루어서 잘 봅니다. 이제 굳어진 사고가 아니고 자유롭게 흘러가는 사고를 통해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자, 그 다음 문제 보자. 잘했습니다. 나중에 수업 진짜 공부하고 재밌어갖고 막 하게 되면 한 문제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푸는 걸 한번 생각해 봐. 되게 재밌을 거야. 선생님 그걸 대학원 때 했거든. 같은 문제, 쉬운 문제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어보기. 보통 기본적으로 5가지 방법으로 풀어본 거거든. 꽉을 반드시.
글자 이번에 나오는 놈이 계양구가 원래 털에 계양구 서구가 묻었던데 일산 부평 그 국방강연관 그 윤리 문제 물어본 게 우리 쌤이지 아 1차 때 보냈어요. 할아버지 그건 다른 쌤은 2차에 두분 계시고 첫 번째는 과학 선생님인 것 같아요. 두 분이 계시고 그때 물어보셨어요. 2차에서는 다 생기부 자원전자하고 물어보시고 국토방위 우선 얘기 잘했지? 선생님하고 했던 거 다 그대로 하면 되는데 그때 떨려가지고 잘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아씨 저 선생님이랑 면접 한 번도 안 했군요. 아, 네가 잡았는데 네가 안 왔어 성현이는 안 잡혔고 근데 막 면접 쌤들이 고르는 거예요? 학원서 랜덤으로 면접이에요? 원장 쌤은 면접 준비해야 돼 오면접 준비 저 빼고 다 원장 쌤. 난 수학 내신 한 번 빼고 다 원했어요. 그래서 두번 빼고 원장 쌤이 하는 거서 경원이 더 해갖고 더 긴장시키고 그랬구나 긴장이 빨리 시키면 뭐한데 긴장이 하나도 안 되는데 옆분에서 식은땀을 흘리는 게 느껴졌어요. 이번에 저희 진단 좀 이상하게 나왔어. 질문을 너무 애매하게 하세요. 여자 선생님 나와서 과학 질문하셨지 네. 엄청 꼼꼼하시지 않으셔? 꼼꼼해서 좀 방학 같은 것도 있는데 학원에서 아빠가 워낙 빡세게 하니까 저는 잘 대답했어요. 그 선생님 엄청 여자 선생님들 기본적으로 엄청 차분하시거든 네. 조용하시면서도 차분한 스타일 선생님들이 물리 선생님들 특히 많아 그리고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니 힘들 수도 있어 꼼꼼하게 물어보면 얘들은 저희 학교에는 샀다 안 했더라고요. 너도 잘했어? 예. 지금 남자 스님이 하면은 좀 편해 물리 전공해서 남자 선생님들은 되게 귀찮은 거 되게 싫어해 그러니까 나한테 이런 거 맡겨지는 게 싫은 거야 초반에 잘하다가 나중에 그냥 대충 해버린단 말이야 물리 전공한 남자 선생님 되게 다 부지런한 사람은 물리 전공한 사람 거의 못 봤어 선생님 주변 아는 교수님들도 그래 이렇다 막판에 몰아서 하시고 이번에 1번 쌤이 약간 뭔 느낌이냐면 질문을 직접적으로 안 하고 자꾸 넘어가면서 내가 수정해야 되는데 약간 자기소개서 있는데 과학동아리 있으면 과학동 활동이 있을 때 오늘 과학동 활동 이거밖에 안 하는 거고 라고 말하면 제가 그때 바로 말해서 이거 또 이렇게 부과정 활동 했었습니다. 계속 어씨 말대꾸 했단 말이야? 말대꾸는 아닌데 선생님 뭐라고 했는데 말대꾸를 했단 말이야? 이 동양? 요즘 근데 되게 이제 느낌이 있지 않았어요? 이제 좀 표정이 밝을 수도 있고 인상 팍 쓸 수도 있는데 인상 팍 쓸 정도 아니었는데 딱 봐도 그러니까 내가 한 말에 진짜 분명 친구들 하기 힘들고 그게 이제 토를 마셔? 지금 뭐라고 설명하기 어려워요. 근데 나갈 때 선생님이 마지막에 잘하셨다고 칭찬을 받았어요. 아 칭찬이 아니라 다 해줘 그래요? 수고했어 네, 그냥 잘했다고. 그 정도 잘했어 수고했어 하고 보내주시지 선생님 몇 사람 빼놓고 그래 수고했다 잘했다 얘기해주면 돼 선생님
울린다고. 걔만 울었어요? 울렸어. 보통 여름에 울리는데 머리 울리기 싫어가지고 안 울렸지. 이 친구는 다음 주에 면접을 보는데 이 친구가 준비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하이톤이야 목소리가. 항상 익사이트된 목소리인데 거기에 말을 또 엄청 빨리 하는 거야. 근데 걔 그때 당시에 선생님이 질문한 주제가 크리스퍼감이야. 크리스퍼 카스나이 유전자감이라고 하는 거. 그런데 막 전문 용어를 말하는데 하이톤의 높은 목소리로 하니까 내게 안 들리잖아. 그러니까 중지시켰어. 목소리는 낮게 그리고 소리는 천천히 또박또박. 그래서 뭐 눈물을 쪽쪽 흘리기 시작했지. 그것만 했는데요? 아니 왜 그랬어? 짜증냈지. 네 목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 또 시켰는데 또 그래요. 안 들려. 근데 그렇게 하면은 면접관 선생님들이 못 듣고 처음에 한번 주의 줬다가 나중에 하고 물어보다가 나중에 귀찮으면 안 물어보시고 스스로 감점이란 말이야. 그래서 3차도 니네가 발표해야 돼. 문제 풀어갖고 이게 똑같은데 똑바로 또박또박 해야 돼. 3차도 또 대면해서 문제 준비 시간 갖고 문제 풀어갖고 들어가서 발표하는 거거든. 그거를 감안해 갖고 해야 돼. 진짜 잘하는 친구 있으면 학원에서 녹화해두면 좋은데 올해는 와 저거야만 이 친구가 하나도 없어. 작년에 인간 갔다가 떨어진 선배가 하나 있는데 그 녀석도 발표 진짜 죽이게 잘했었는데 안타까운 게 다 장수 분쟁이 맞았어. 사슴벌레 주제가 사슴벌레가 무슨 선배가 있어. 걔는 나중에 곤충학자가 되는 게 꿈인데 수학도 사슴벌레 관계로 과학도 다 사슴벌레. 전공이 사슴벌레 그 정도 못하겠네. 선생님 사슴벌레일 수도 있고. 근데 옛날 같으면 뽑혔을 거야. 요즘 기준에는 학교 내신도 좀 다 좋은 데 안 뽑더라고. 그것 때문에 안 뽑은 것 같아. 약간 편집적인 면모를 볼 수 있습니다. 과학 3개는 유사하지만 수학은 다 빼갖고 수학할 때 따로 썼던 거죠. 하다못해 수학에서 방향부법을 쓴 거야. 방향부가 뭐냐면 생물에서 그 생태계의 우정종 같은 걸 확인하기 위해서 일정한 면적을 잡아주는 틀이 있거든. 그 틀 속에 개체수를 세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뭐 잔디밭이야. 그럼 거기다 방향부를 깔아. 격자 모양의 틀이야. 빳빳한 줄로 돼 있어. 그럼 그것을 고정한 다음에 각 구간에 있는 개체수, 어떤 특정한 종의 개체수를 다 세. 우정적 확인하고 할 때 쓰는 건데 그것을 이렇게 통계 관계된 얘기인데 그걸로 썼어. 집요하잖아. 진짜 그 활동을 한 거예요? 걔는 다 한 거야. 제가 사슴벌레 키우기도 했어. 자리에 차려서 사슴벌레 공부했다니까. 어릴 때는 가구 놀기만 했는데 선생님 어릴 때는 친구들이 사슴벌레를 학교에 갖고 와. 그게 주로 많이 사는 데가 참나무, 상수리나무 이런 쪽에 많이 살거든. 그리고 그 참나무에다가 밤에 가가지고 프레시빗을 딱 비추면은 우르르 떨어지네. 바닥에 그걸 다 잡아갖고 애들 나눠줘. 나눠준 다음에 그거 갖고 물기 씨하고 싸워.
가고 그냥 오면은 그날 한 마리만 살아남고 나머지 다 죽어. 저녁 때까지 집에 안 가고 그거 싸움치고 돌았는데 운동장 옆에 앉아놓고 이게 사슴벌레였지. 자, 발표할 사람 누가 발표할까? 발표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동 발표했었니? 나 잠깐 성훈이랑 차례다. 근데 저 진짜 모르겠어? 풀면 하고 싶은데 모르겠어. 모르겠어요. 모르겠어? 어쩜 좋아? 그러게 주한이 안 하지 않았어? 주한이 했잖아. 첫 번째 거 있잖아. 형준이가 했나? 삑사리는 어떻게 왔지? 네, 그렇습니다. 경훈이 한 번도 안 나왔지? 자, 경훈이 친구가 발표거든. 왜 자꾸 그러래 경훈이? 죄송합니다. 정문제 다 풀었거든요. 이씨가 조선 후기에 우리나라를 망쳐먹은 동생아 중에 한 씨. 안동민 씨. 너 안동민 씨야? 안동민 안동민은 아니야. 따님이. 시에다인 거였다. 자, 그러면은 어쩔 수 없다. 삑사리한테 형준이가 나와서 풀어보기로 하자. 이번에 픽셀은 진짜 때릴 거야. 회복을 못하는. 자, 형준이 친구 발표 같이 보겠습니다. 아까 픽사리 났죠? 왜 그러세요? 안 돼요. 저는 그게 싫어요. 정준아 저기 있어요. 천장. 뭐 이렇게 많냐? 여기 붙어 있는 거예요. 손 몇 쪽?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여기요. 이거 맞았구나. 아니야. 너 보기 싫어해? 누가 보기 좋아해요? 잡는 건 좋잖아. 똥 누르면 톡 터지는 그것도 선생님 잡았잖아. 천장 아직도 있네. 선생님 가제 특파해갖고 딱 눌러놔. 이쪽에도 천장이 있어요. 벽에 있어. 무슨 자연과 있습니다. 맞아. 비싼 때문에 죽는다고. 나 픽셀하지 않았어? 나요? 팔? 저기요. 팔? 픽셀 안 돼. 여기
뭐가? 들어가. 누가 실수한 거 같습니다. 누가 해볼까 그럼? 주한이 다 했어? 주한이 전화올래? 성준이랑 똑같이 나오는 그래? 저 약간 800g이 아니에요? 어? 800g이에요. 계산해봐야지. 저 800g 아니지 않을까? 원준이 1.1kg 나왔어. 고무 친구가 나와서 다시 발표하도록 하겠지. 형준이 너 딜레이 많이 빠졌니? 얘들 때문에 기분 나빠서 본 거야? 아, 지훈아, 형식 이름이구나. 지훈아, 얘들 때문에 기분 나빠서 대빠졌어. 그 수가 있어. 32면 아니야? 아니 맞아. 8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번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세점이 31표시니까 지금 현재 나 공기에 들어있는 수증기량은 28.8g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습도가 90%인데요. 상대습도라는 것은 현재 기온의 포화수증기량 분에 현재 들어있는 공기 속의 수증기량을 비율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를 계산해보면 이 공기의 포화 수증기량 32g입니다. 이를 모아서 현재 공기 온도는 33도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점점 잘 찍어주면 안 될까? 안 보이는데? 아니, 위에부터 288이잖아. 좀 있다고 보니 없다고 보니? 안 보인 지점이 그치? 그래서 33도씨로 여기서 5도씨를 하면 어떤 사람이 문장 읽다가 숨 못 쉬어서 죽었대. 왜 죽었는지 알아? 문장 쓴 사람이 쉼표를 안 찍었어. 진표와 쉼표 안 찍어가지고 읽다가 죽었대. 계속 하세요. 그래서 33도씨로 5도씨를 하면 28도씨가 되는데 28도씨의 포화 수증기량은 24이고 이를 온도를 5도씨 낮추면 4.1kg이나 4.8g이 섭취되게 됩니다. 따라서 100kg이 있으니 이 응결된 수증기의 양은 480g입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말로 설명하자면은 온도 저기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때 소나기가 온다는 것을 봐서 이때 한랭저선의 뒤쪽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나기가 오므로 한랭저선 뒤쪽이고 따라서 한랭저선 뒤쪽으로 찬탄이 공포해서 기온은 평상시보다 낮을 것이고 온대저기하기 때문에 기압도 평상시보다 낮을 것입니다. 3번 같은 경우에는 물이 정말에 가능각된 상태에서 약간 조금의 외부인 작용되면 바로 얼음을 반하게 되는데요. 이를 이용해서 소나기의 강수과를 설명하게 되면은 공기가 상승하고 단일 팽창하면서 온도가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세증을 도달하게 되고 이때 관해가 상태가 돼서 얼음을 반하게 되는데 이 얼음이 내리면서 얼음이 물로 녹아서 소나기가 내리게 됩니다. 질문이 있나요? 네? 질문이 있어요? 아까 3번 답에 기압이 낮아진다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맞나요? 3번이요? 네. 아 2번 답이요.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번 답은 내가 해줄게. 네. 자, 우리 온대저기압은 위도가 30도에서 60도 사이에 주로 이동하는 저기압들이 온대저기압을 갖게 됩니다. 자, 이 온대저기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뭘 동반하고 있다? 전선을 동반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예. 자, 전선을 동반하는데 일반적으로 전선에 대해서 얘는 편서풍의 영향으로 어디로 이동하지? 서에서 동으로 이동하는데 앞선 쪽에 뭐가 있어?
온대적이야. 온난전선이 이렇게 존재하는데, 그리고 뒷방향에 대해서는 어떤 전선? 한랭전선이 오게 된다고. 자, 이렇게 오게 될 때 얘네들은 다음과 같은 단면을 볼 수가 있어. 특정 지역을 이렇게 잘라볼게. 특정 지역을 잘라보면 여기 온대적이 아니니까 손해의 경사가 완만하고 상승 기류도 느리게 일어나고 옆으로 발달한 구름이 생기고 충로 구름이 생기고 넓은 지역에 비가 보슬보슬 내리는데 얘의 이동 속도마저도 느리기 때문에 비들이 장시간 동안 내리게 됩니다. 자, 이 온난전선은 찬 공기를 더운 공기가 밀어주는 것을 얘기하지. 그래서 타고 올라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이 비가 오고 나서는 날씨가 잠깐 따뜻해져. 자, 그러다가 이내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한랭전선이 오게 되지. 한랭전선은 찬 공기가 이 더운 공기를 파고들어오는 현상이 돼버려.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현상이 생기고 얘는 어떻게? 상승 기류가 굉장히 심하게 일어나지. 그래서 얘는 위로 높이로 발달한 구름을 형성하게 돼. 이런 구름을 형성하게 돼서 물의 양은 많은데 좁은 지역에 내리기 때문에 공급한 공장에서 공급한 소나기가 내리게 돼. 소나기는 좁은 면적에 이동 속도마저 빠르기 때문에 잠깐 내리게 돼. 그리고 기온이 추워져. 그리고 기압은 기압이 큰 상태야. 찬 공기들은 밀집돼 있기 때문에 기압이 높은 상태였다가 기압이 낮아졌다가 다시 기압이 높아지는, 기온은 차다가 따뜻하다 더 추워지는 이런 형태를 갖게. 얘가 시간이 좀 더 지나버리면 회색 전선의 모습을 갖게 되지. 두 개가 겹쳐지는데 회색 전선은 여기에 올라탄 전선이 있고 또 얘가 이렇게 파고드는 두 가지 형태의 회색 전선이 있을 수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래서 전선 지나간 후에는 바람의 방향도 바뀌어. 저기압 주변에서는 바람이 시에 반대 방향으로 불어 들어오지. 그래서 얘는 요 주변에서 등압선이 이런 형태로 나타나거든. 그래서 여기는 등압선이 서로 평행해. 그래서 요 지역에서는 바람이 어떻게 불어? 남동풍이 불다가 그 다음에 얘는 남서풍 정도로 변했다가 바람이 북서풍 쪽으로 바람이 변화되는 특성을 갖게 되는 게 온대 저기압 주변이다. 그 다음에 전체 가무 지역은 앞면에 비가 넓은 지역에 내리고 저기압 주변에 비 내리고 한랭전선의 뒷부분에 역시 비가 내리는 이런 특성을 갖게 된다라고 합니다. 오케이. 이 내용에 대해서 질문이 나와. 물리 문제들이 별로 없어갖고 다음 시간 문제는 논리만 되는 문제들을 갖고 올게요. 기출은 아니고 옛날에 영재학교 대비할 때 쓰던 문제들이에요. 진짜 이거 이렇게 3,000원 두 개씩으로 내신 두 개씩 하는 거예요? 내신은 선생님이 뒷시간에 해줄 거예요. 네. 내신도 해야 되니까. 다음 주에 생겼으면 다음 주에 생겼으면 다음 시간? 생맥주 2시간이요. 그러면 4시간 언제? 다음 주부터.